회장님, 제발 저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입니다. 고요하던 주주총회장에 젊은 여자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그녀의 손에는 액정이 산산조각, 난 휴대전화 하나가 들려 있었죠. 모두가 미친 사람 취급하며 손가락질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녀의 진실된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낡고 부서진 전화기 속에 담긴 무서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가난하지만 효심 깊은 청소부 아가씨가 거대 기업의 운명을 뒤바꾼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따뜻한 응원의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뼛속까지 시리는 찬 바람이 쌩쌩 불어대던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모두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단잠을 자고 있을 새벽 4시 50분.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태양그룹 본사 건물 뒷문으로 작고 왜소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올해로 27살 된 꽃다운 처녀였습니다. 남들 같으면 예쁜 옷 입고 데이트할 나이에 서연 씨는 낡은 패딩 점퍼를 겹겹이 껴입고 고무장갑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중증 치매를 앓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비에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면 밤낮 없이 일해도 모자랐기에 서연 씨는 새벽에는 빌딩 청소를, 낮에는 김밥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아이고, 춥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얼른 돈 벌어서 따뜻한 내복 사갈게요. 서연 씨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가장 높은 층인 임원실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복도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서연 씨는 익숙한 솜씨로 대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일하다 회장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소파 위에 누군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태양그룹을 맨주먹으로 일궈낸 김덕수 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재벌 총수라지만 잠들어 있는 김 회장의 모습은 그저 늙고 지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회사 걱정에 밤을 새우다 쪽잠이 든 것이었죠. 김 회장의 곁에는 차게 식은 결제 서류들만 흩어져 있을 뿐, 이불 한 장 덮어줄 가족도 따뜻한 물 한 잔 건넬 비서도 없었습니다. 무단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을 보자 서연 씨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마치 고향에 계신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추우실까. 이러다 감기라도 드시면 큰일인데.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구석에 개켜져 있던 얇은 담요를 가져와 조심조심 회장님의 어깨 위로 덮어드렸습니다. 행여나 깨실까봐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말입니다. 그리고는 탕비실에서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타서 테이블 위에 소리 없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냥 나가려다 보니 왠지 마음이 쓰여 서연 씨는 주머니에 있던 작은 메모지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 적어 찻잔 밑에 끼워두었습니다. 회장님, 새벽 공기가 많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할 때 드세요. 그것은 대가를 바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어르신을 향한 서연 씨의 착한 심성에서 우러나온 작은 배려였을 뿐입니다. 서연 씨는 회장실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고는 다음 청소 구역인 전문 경영인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유자차 한 잔과 메모지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김 회장의 외로운 심장에 얼마나 큰 불씨를 지피게 될지를 말입니다. 김덕수 회장의 방을 나와 복도 끝으로 가면 회장님의 조카이자 그룹의 실세인 김민재 사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겉으로는 깍듯하고 능력 있는 경영인처럼 보였지만 속은 시커먼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직원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이었죠. 서연 씨가 김 사장의 방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바닥에 나뒹굴고 먹다 남은 양주병이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휴, 사장님은 성격도 참 불같으셔. 서연 씨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표독스럽기 그지없던 김민재 사장이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탁상 달력에는 11월 12일 날짜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우리 공주님 생일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 그 무서운 사장님도 딸한테는 꼼짝 못하는 딸바보 아빠인가 보네. 서연 씨는 피식 웃으며 달력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나쁜 사람은 없다더니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구두 굽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할 직원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서연 씨는 본능적으로 청소 도구함이 있는 비상구 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직원들이 마주치는 걸 싫어하는 김 사장의 성격을 잘 알기에 혹시나 눈에 띄어 해코지라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상대로 집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것은 김민재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잔뜩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온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낮고 비열했습니다. 서연 씨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최 원장.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된 거겠지. 내일 이사회에서 늙은이 치매 진단서만 들이밀면 끝이야. 그래,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태양그룹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고 나면 콩고물은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서연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진단서라니, 회사를 팔아넘긴다니, 그건 지금 회장실에서 잠들어 있는 김덕수 회장을 강제로 치매 환자로 몰아내쫓고 회사를 팔아먹겠다는 끔찍한 음모였습니다. 김 회장이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를 친족하라는 사람이 등 뒤에서 칼을 꽂으려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 만 것입니다.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걱정 마. 그 늙은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진짜 치매가 오긴 온 모양이야. 내일 아침 조찬 모임 때 내가 약을 탄 물을 먹일 거니까 회의장에서는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나 해대겠지. 그러면 자네가 들어와서 소견서 내밀고 병원으로 끌고 가. 아주 깊은 산속 요양병원,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처박아 버리라고. 김민재 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패륜적인 계획들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통화를 마친 김민재 사장이 분을 이기지 못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젠장, 이따위 싸구려 폰은 도청될지도 모르니까 없애버려야 해. 콰직,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김민재 사장이 들고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을 바닥에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한 번으로는 성에 안 찼는지 구둣발로 몇 번을 더 지시겼습니다. 액정이 박살나고 기계가 반으로 꺾이는 소리가 비상구 계단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박살난 전화기를 휴지통에 거칠게 쑤셔 박더니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며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또 다른 음모를 꾸미러 가는 길일 것입니다. 복도에 정적이 흐르고 한참이 지나서야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비상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가난한 청소부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오히려 무고죄로 잡혀가거나 저 무서운 김 사장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았던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던 회장님의 주름진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한 잔에 고마워할지도 모를 그 외로운 노인을 친조카가 정신병자로 몰아 가두려 한다니요. 서연 씨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김민재 사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휴지통을 뒤졌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과 담배꽁초 사이에서 처참하게 부서진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전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안에 김 사장의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 같은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경비원의 순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다급해졌습니다. 이 전화기를 들고 나가다 걸리면 도둑으로 몰릴 게 뻔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신의 청소 카트에 있는 더러운 걸레 양동이를 보았습니다. 시커먼 구정물이 담긴 양동이 옆 냄새나고 지저분한 대걸레 자루 뭉치. 그래, 설마 저런 귀하신 분들이 이런 더러운 걸레통을 뒤지지는 않겠지. 서연 씨는 재빨리 부서진 전화기를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젖은 걸레 뭉치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서연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용기를 내볼게요. 차가운 새벽, 가난한 청소부의 걸레통 속에 태양그룹의 운명을 쥔 시한폭탄이 숨겨진 채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서연 씨는 김민재 사장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이 사실을 회장님께 알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악독한 김 사장에게 들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까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새벽의 어스름이 걷히고 서울 도심 위로 차가운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실 소파에서 쪽잠을 자던 김덕수 회장은 뻐근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평소라면 한기가 느껴져야 할 어깨 위로 포근한 담요가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김 회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담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유자차 한 잔과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회장님, 새벽 공기가 많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할 때 드세요. 화려한 미사여구도 없는 투박한 글씨였지만 그 한 줄에 담긴 진심은 칠순 노인의 메마른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만 냈느라 가족조차 곁에 남지 않은 그였습니다. 생일날에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한 배려를 얼굴도 모르는 청소부에게서 받다니요. 김 회장은 식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향기가 목을 타고 넘어오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허허, 이 넓은 회사에 내 건강 걱정해주는 사람은 청소부 아가씨 한 명뿐이구먼. 그는 메모지를 소중하게 양복 안주머니에 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오늘은 회사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는 외국계 자본에 회사의 일부 지분을 넘기는 투자 협약식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재 사장이 주도한 이 계약은 겉으로는 회사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투자 유치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회사를 헐값에 팔아치우고 김 회장을 몰아내기 위한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대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고 상석에는 김덕수 회장이 그 옆에는 김민재 사장이 음흉한 미소를 숨긴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행사장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큰 행사라 청소 인력이 부족해 서빙 직원이 실수로 흘린 것을 치우기 위해 임시로 차출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회장님은 끝이야.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일개 청소부가 감히 엄숙한 회의장에 끼어들 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긴장한 신입 비서가 와인을 따르다 그만 손을 미끄러뜨리고 말았습니다. 아,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 위로 선혈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그 붉은 액체는 마치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김민재 사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 당장 치우지 못해? 그 순간 서연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걸레를 들고 김 회장의 테이블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와인을 닦는 척하며 김 회장에게 가까이 다가간 서연 씨. 주변의 시선이 깨진 유리잔에 쏠린 틈을 타 그녀는 걸레질을 하는 척 고개를 숙이고 김 회장에게만 들릴 만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절대로 서명하지 마세요. 사장님이 회사를 팔고 도망치려 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김 회장의 눈동자가 순간 크게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뛰어든 청소부 아가씨의 뜬금없는 소리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절박하고 진실했습니다. 게다가 아침에 보았던 그 따뜻한 메모지의 주인공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업가의 촉이 발동했습니다. 조카 김민재의 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민재 사장이 서류를 내밀며 재촉했습니다. 회장님, 뭐 하십니까? 시간 없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덕수 회장은 펜을 잡으려다 말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머리가. 갑자기 왜 이러지?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실감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눈앞이 빙빙 도는 게 오늘은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 자네가 날 좀 부축해주게. 김민재 사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이러십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만요. 조급해진 김민재가 억지로 펜을 쥐어주려 했지만 김 회장은 이미 몸을 늘어뜨린 채 정신을 잃은 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협약식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김민재 사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거칠게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넥타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빌어먹을 영감탱이,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치매약을 먹였어야 했는데 분을 사귀며 담배를 찾던 그는 문득 어젯밤 자신이 박살내서 버린 휴대폰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 남은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휴지통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휴지통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버렸는데 깨진 휴대폰 조각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김민재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가져갔다. 누가? 이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청소부뿐이다. 비서실, 아까 그 청소부 계집애 당장 내 방으로 끌고 오라고 해. 잠시 후 서연 씨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장실에 불려왔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다짜고짜 서연 씨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 이 방 청소했지? 휴지통에 있던 거 어디다 숨겼어? 바른 대로 말 안 해. 서연 씨는 필사적으로 모른 척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쓰레기만 비웠는데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휴대폰은 지금 서연 씨의 청소 카트 구석, 냄새나는 걸레 뭉치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서연 씨를 뱀 같은 눈으로 노려보더니 비열한 꾀를 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둑년, 감히 내 지갑을 훔쳐? 내 방에 들어온 건 너밖에 없어. 몸수색해. 그는 반항하는 서연 씨를 거칠게 밀치고 그녀의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는 다 쓴 휴지 조각과 동전 몇 개, 그리고 할머니의 약봉지만 나왔을 뿐입니다. 김민재는 그것들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지갑 내놔. 그리고 내 물건 또 뭐 훔쳤어. 그는 서연 씨의 가방까지 탈탈 털었지만 휴대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그 귀하고 중요한 증거는 김민재 사장 같은 사람은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더러운 걸레통 속에 있었으니까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김민재 사장은 화풀이로 서연 씨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재수 없는 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너 해고야.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서연 씨는 바닥에 흩어진 할머니의 약봉지를 주워 담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휴대폰을 들키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쫓겨나듯 회사를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막막함보다 회장님이 무사하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 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인 허름한 김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달린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김밥을 마는 손끝이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이제 병원비는 어떡하지?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들었을 때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중절모를 눌렀었지만 기품 있는 그 모습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김덕수 회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수행원도 없이 홀로 이 좁고 기름 냄새 나는 분식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서연 씨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김 회장은 주변 손님들의 눈을 피해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화려한 회장실이 아닌 끈적이는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김 회장의 눈빛은 아침보다 훨씬 깊고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학생이라고 해야 하나? 아까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아침에 그 유자차, 자네가 한 게 맞지?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조카놈이, 민재 그놈이 정말로 회사를 팔아먹고 도망치려 한다는 게 사실인가? 자네가 뭘 알고 있는 건가? 서연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꼬질꼬질한 냄새가 배어있는 비닐을 벗기자 반으로 접히고 액정이 산산조각 난 김민재 사장의 스마트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이 어제 새벽에 통화하면서 이 폰을 부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치매 진단서를 조작해서 회장님을 병원에 가두고 회사를 팔겠다고. 이 안에 그 증거가 있을 거예요. 김 회장은 부서진 휴대폰을 받아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피부치같이 여겼던 조카가 자신을 등쳐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눈앞의 증거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이름 모를 청소부 아가씨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여 그의 눈가를 붉게 만들었습니다. 자네가 이 늙은이를 살렸구먼. 정말 고맙네. 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네. 김 회장이 서연 씨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손은 따뜻했고 서연 씨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악마 같은 김민재 사장이 이미 서연 씨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을요. 잃어버린 휴대폰이 서연 씨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그가 서연 씨의 가장 약한 부분인 할머니를 노리고 마술을 뻗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김 회장은 서연 씨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부서진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허름한 김밥집의 낡은 형광등 불빛 아래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태양그룹 김덕수 회장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청소부 이서연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한 그릇과 김밥 한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산의 진미만 먹어왔을 그였지만 서연 씨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건넨 그 소박한 음식은 그 어떤 보약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접해 드릴 게 이것뿐이라. 서연 씨가 죄송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자 김 회장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닐세, 내 평생 이렇게 귀한 대접은 처음이야. 자네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나. 김 회장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가슴 속 응어리까지 녹여주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김 회장은 서연 씨가 건넨 부서진 휴대폰을 비장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연 양, 이 전화기는 내가 반드시 복구하겠네. 내일 긴급 주주총회가 열려 민재놈이 나를 치매로 몰아 회장직에서 해임하려는 날이지. 그때 이 전화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김 회장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걱정이군. 그놈이 자네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서연 씨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 할머니만 무사하시면 돼요.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 씩씩한 모습에 김 회장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자네와 자네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겠네. 오늘 밤은 짐을 챙겨서 내가 마련해주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 있게.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김 회장이 비밀리에 경호원을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연 씨의 낡은 폴더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 서연 씨는 불길한 예감에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화는 끊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년, 감히 회장 늙은이한테 붙어. 김민재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과 분노에 절어 끔찍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숨을 헐떡이자 그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 폰을 늙은이한테 넘기면 너는 영웅이 될 것 같지. 꿈깨. 지금 당장 내 유일한 피부치. 그 치매 걸린 할망구는 어떻게 될까? 뭐라고요? 우리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서연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흐흐흐. 지금 내 집 앞이야. 아주 건장한 내 부하들이 할망구를 모시고 드라이브를 갈 준비를 마쳤어. 어디로 갈 거냐고? 저기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들어가면 시체가 되어서야 나온다는 불법 정신병원이지. 거기 시설이 아주 끝내준다더군. 밥 대신 곰팡이 핀 빵을 주고 말 안 들으면 침대에 묶어놓고 때린다던데. 칠순 노인이 며칠이나 버틸 수 있으려나? 서연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제발 할머니는 놔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서연 씨는 김밥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폰을 붙잡은 채 오열했습니다. 살리고 싶어. 그럼 지금 당장 폰 가지고 회사로비로 튀어와. 일시간 준다. 만약 늙은이한테 알리거나 경찰 부르면 내 할머니는 그 길로 지옥행이야. 알았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님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할까? 하지만 일 시간 안에 오라고 했습니다. 회장님께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혹시라도 김 회장이 개입했다가 할머니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엔 그녀는 너무 어리고 절박했습니다. 서연 씨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요. 서연이가 갈게요.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태양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김 회장에게 주려던 부서진 휴대폰이 다시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만 넘기면 비록 회사는 악마의 손에 넘어가겠지만 할머니는 살릴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 11시 텅 빈 태양그룹 로비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도착하자마자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중앙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김민재 사장이 보였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린 서연 씨를 보며 조소했습니다. 왔어? 진작 말을 들을 것이지. 쥐새끼가 주제도 모르고 날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서연 씨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 무사하신 거죠? 폰 가져왔으니까 할머니 놔주세요. 김민재 사장이 손가락을 까딱거리자 부하 하나가 서연 씨의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 속에서 비닐에 쌓인 부서진 폰이 굴러나왔습니다. 김민재는 그것을 집어들고 만족스러운 듯 낄낄거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걸 찾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하하. 그는 폰을 챙겨 넣더니 표정을 싹 바꾸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볼일 끝났으니 꺼져. 서연 씨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할머니는요?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요? 김민재 사장은 서연 씨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발로 툭 밀쳤습니다. 아, 그 할망구 이미 차 태워서 보냈는데 강원도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얌전히 집에 가서 기다려. 운 좋으면 살아서 돌아오시겠지. 크크크. 이 나쁜 놈, 악마 같은 놈. 서연 씨는 이성을 잃고 김민재 사장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부하들이 그녀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연 씨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절망감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믿었던 정의는 없었고 힘없는 자의 울부짖음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습니다. 치워버려. 눈에 거슬리니까. 김민재 사장이 귀찮다는 듯 손짓하며 돌아섰습니다. 부하들이 서연 씨를 끌고 나가려는 찰나였습니다. 끼익, 쾅. 회사 정문 유리가 깨질 듯한 굉음과 함께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로비 입구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로비를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김민재 사장과 부하들이 눈을 가리며 당황하는 사이 차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지팡이를 짚은 김덕수 회장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끌어온 제왕의 기품이 서린 진짜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못해 김 회장의 호통 소리가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 씨를 보자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김민재의 부하들을 제압했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셔야 할 분이 여긴 어떻게? 김 회장은 서연 씨에게 다가가 손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네.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내가 왔네. 그리고 그는 싸늘한 눈빛으로 조카 김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민재야, 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구나. 가족을 건드리는 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 서연 양의 할머니는 이미 내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셨다.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특실로 모셨으니 걱정하지 말거라. 서연 씨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재 사장은 쥐고 있던 부서진 폰을 등 뒤로 감추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삼촌,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이 직원이 훔쳐간 제 물건을 찾으려던 것뿐입니다. 이게 제 폰인데 그 폰이 네 것이라고? 그래, 확인해보면 알겠지. 내일 주주총회에서 그 폰의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는지 만천하에 공개하자꾸나.
김 회장의 선전포고에 김민재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속으로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저 폰은 이미 박살나서 켜지지도 않아. 게다가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다고. 내일 주주총회 해볼 테면 해봐. 망신당하는 건 당신일 테니까. 김민재는 끝까지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회의장에서 뵙죠. 그때는 회장님이 아니라 치매 환자로 병원에 끌려가시게 될 겁니다. 폭풍 전야. 두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칼처럼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상처 입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연 씨가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과연 박살난 휴대폰은 내일 아침까지 복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민재만이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악독한 김민재 사장에게 천벌을 내리고 싶다면, 그리고 서연 씨와 회장님의 통쾌한 복수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서연아 힘내라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서연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양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곳에는 회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백 명의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김민재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시게 되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저 또한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까지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 오신 김덕수 회장님께서 안타깝게도 중증 알츠하이머, 즉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회장님께서는 판단력을 잃으시고 횡설수설하시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한 일들이 잦았습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눈물을 머금고 회장님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게 하고 전문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그 입 다물라. 누가 치매란 말이냐.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쾅 하고 열리며 우렁찬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정정한 모습의 김덕수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입가에 터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청소부 서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재 사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곧바로 표정을 수습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회장님은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옆에 있는 저 여자가 보이십니까? 회장님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돈을 뜯어내려는 꽃뱀입니다. 경비원, 당장 저 미친 노인네와 여자를 끌어내. 김민재의 고함에 경비원들이 우르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찍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느냐. 내가 바로 이 태양그룹의 주인 김덕수다. 내 말이 거짓인지 저놈 말이 거짓인지는 지금부터 이 아이가 증명할 것이다. 김 회장의 서슬퍼런 기세에 경비원들은 주춤하며 물러섰습니다. 김 회장은 서연 씨의 등을 부드럽게 밀어주며 단상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연 양, 올라가게. 가서 자네가 본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줘. 수백 명의 시선이 서연 씨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운동화 차림,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는 초라한 청소부.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서연 씨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단상 옆에 마련된 프레젠테이션용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의 기술팀이 밤새 겨우 전원만 들어오게 복구해 놓은 액정이 박살난
그 스마트폰을 연결 케이블에 꽂았습니다. 대형 화면에 스마트폰의 잠금 화면이 크게 떠올랐습니다. 흉측하게 깨진 화면 위로 비밀번호 입력이라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기가 막혀서 다 부서진 쓰레기 폰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폰이 내 거라고. 증거 있어? 설사 내 거라 쳐도 비밀번호를 내까지 게 어떻게 알아? 김민재는 여유만만했습니다. 이 최신형 보안폰은 비밀번호를 오해 틀리면 내부 데이터가 자동으로 영구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 5번 틀리면 그 안에 뭐가 들었든 다 날아가 버릴 테니까. 서연 씨의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5번의 기회, 만약 실패하면 김민재의 악행을 밝힐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회장님은 치매 환자로 몰려 쫓겨날 것입니다. 서연 씨 자신 또한 무고죄와 절도죄로 감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어. 서연아, 침착해. 서연 씨는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민재 사장의 생년월일 7805.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은 횟수 4회. 빨간 경고 문구가 뜨자 장내의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끌어내. 서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번째 시도. 회사의 창립 기념일 300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남은 횟수 3회. 김민재 사장이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거봐, 내 거 아니라니까. 어디서 남의 폰 주워다가 쇼를 하고 있어. 이제 그만하고 내려오지. 서연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왔습니다. 세 번째는 차량 번호 뒷자리, 네 번째는 집 주소. 모두 틀렸습니다. 이제 남은 기회는 단 한 번. 마지막 한 번만 틀리면 모든 데이터는 삭제되고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남은 횟수 1회. 주의, 데이터가 초기화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서연 씨.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끌어내. 경호원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려는 순간 서연 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 김민재 사장의 방을 청소할 때였습니다. 난장판이 된 책상 위 유일하게 깨끗하게 닦여 있던 액자 하나. 표독스러운 김 사장이 어린 딸을 안고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던 사진. 그리고 그 옆 탁상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던 날짜. 우리 공주님 생일. 서연 씨는 고개를 들어 김민재 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악마였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그에게도 가장 소중한 숫자는 단 하나뿐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발, 맞아야 해. 서연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11월 12일. 2. 회의장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김민재 사장의 얼굴에서도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딸깍,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잠금 표시가 풀리고 홈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배경 화면 역시 딸아이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김민재 사장이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끄란 말이야. 그가 단상으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체 없이 가장 최근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김민재 사장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최 원장. 내일 이사회에서 늙은이 치매 진단서만 들이밀면 끝이야. 태양그룹을 외국계 자본에 넘기고 나면 그 늙은이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진짜 치매가 오긴 온 모양이야. 내일 아침 조찬 모임 때 내가 약을 탄 물을 먹일 거니까 아주 깊은 산속 요양병원,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처박아 버리라고.
적나라한 음성 파일이 흘러나오자 주주 총회장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조카가 저런 짓을. 저건 폐륜이야, 범죄라고.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김민재 사장을 향해 손가락질을 시작했습니다. 김민재 사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음모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의 생일이라는 비밀번호 때문에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자신의 가장 큰 죄악을 심판하는 열쇠가 된 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라고. 김민재 사장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경찰들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회장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주저앉은 조카에게 다가가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재야, 넌 네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겠지. 하지만 네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남의 가족도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야 했다. 네가 서연 양의 할머니를 납치하고 협박했을 때 너는 이미 사람의 길을 포기한 거야. 경찰들이 김민재 사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철커덕 소리가 회의장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끌려나가는 김민재 사장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기괴한 표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삼촌,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딸아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부끄러운 줄 알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김 회장의 불호령에 김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게 태양그룹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는 낡은 패딩을 입은 청소부 아가씨의 용기와 1110이라는 네 자리 숫자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단상 위에 홀로 남은 서연 씨는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따뜻하고 두툼한 손길이 서연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김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서연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네가 우리 회사를, 아니 이 못난 늙은이를 살렸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연 씨는 김 회장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회장님. 할머니가 잘못되실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회의장에 있던 주주들과 임원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던 박수 소리가 점점 커져 나중에는 회의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나 돈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이익의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켜낸 작고 여린 한 인간의 위대한 용기에 보내는 찬사였습니다. 악은 처벌받고 진실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 1년 후 서연 씨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와 회장님의 인연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가슴 따뜻해지는 마지막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태양그룹 대회의실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김민재 사장이 끌려나간 자리는 텅 비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박수와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김덕수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서 있는 서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서연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 양, 이제 다 끝났네. 자네가 해냈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감동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그녀는 자신의 안위보다 회장님이 무사하고 회사가 지켜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서연 씨를 보며 주주들과 임원들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청소부 아가씨가 보여준 용기는
돈과 권력 앞에 비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대기시키게. 서연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야겠어. 그리고 서연 양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바로 이동하도록. 그 말에 서연 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무사하신 거죠. 그럼 내가 약속하지 않았나. 자, 가세. 자네 두 눈으로 직접 확인시켜 주겠네. 검은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태양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평소 서연 씨라면 감히 들어올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으리으리한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는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귀빈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호텔보다 더 고급스러운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김 회장의 안내로 들어선 병실 안, 그곳에는 꿈에도 그리던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이 아닌 햇살이 환하게 쏟아지는 넓고 쾌적한 1인실 침대 위에서 할머니는 세상 모르고 편안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할머니, 서연 씨는 신발을 벗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침대맡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볼을 비비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김민재 사장의 협박에 혹시라도 잘못되셨을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던가요. 서연 씨는 할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아무데도 안 갈게. 내가 지켜줄게. 잠결에 손녀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할머니가 가만히 눈을 뜨셨습니다. 치매 때문에 손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적처럼 할머니의 눈빛이 맑아졌습니다. 아가, 우리 강아지 왔나? 왜 울어? 누가 괴롭혔어? 거칠디거친 할머니의 손이 서연 씨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덕수 회장은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와 눈물을 훔쳤습니다. 평생 앞만 보고 달리느라 가족의 정이라곤 모르고 살았던 그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이 텅 비어버린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저 아이들을 내 친가족처럼 보살피리라. 며칠 뒤 서연 씨는 다시 태양그룹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대걸레가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의 특별 지시로 회장실로 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실에 들어선 서연 씨는 여전히 낡은 패딩 점퍼 차림이었지만 표정만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서 오게, 내 생명의 은인. 김 회장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신가? 네, 회장님 덕분에 정말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셔서 치매 증상도 많이 호전되셨대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연 씨는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네. 이건 내가 자네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일세. 받아보게. 서연 씨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 문서와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넙죽절을 하며 받았겠지만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봉투를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김 회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왜인가? 자네가 회사를 구했는데 이 정도는 약소한 거야. 게다가 할머니를 편안하게 모시려면 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지 않은가? 서연 씨는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치료해 주신 것만으로도 차고 넘칩니다. 저는 아직 젊고 제 힘으로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을 공짜로 받으면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제 것이 아닙니다. 김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 가족도 배신하는 조카를 보다가 가난하지만 자존심과 올바른 심성을 가진 서연 씨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짜 보석이 여기 있었구나. 진흙 속에 묻혀 있었을 뿐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 빛나는 다이아몬드야. 김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봉투를 거두었습니다. 좋아. 자네 뜻이 정 그렇다면 강요하지 않겠네. 대신 내 제안을 하나 들어주게. 이건 거절하면 안 되네. 제안이요? 자네 예전에 공부를 꽤 잘했다고 들었네.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했다고지. 다시 공부하게.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전액 지원하겠네. 이건 공짜가 아니야. 태양그룹 장학생으로서 투자를 하는 걸세. 서연 씨의 눈망울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공부를 한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책을 놓고 생업 전선에 뛰어든 지 벌써 5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배움에 대한 갈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김 회장은 기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우리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해주게. 자네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회사가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아니겠나? 청소부로서 회사를 빛내는 것도 훌륭하지만 나는 자네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네. 서연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돈보따리보다 더 귀한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미래를 열어주는 회장님의 진심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게 할 수 있고 말고. 자네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일을 해내지 않았나. 1112, 그 비밀번호를 기억해낸 자네의 지혜와 용기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서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해서 회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 씨의 인생 2막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찬바람을 맞으며 쓰레기통을 비우던 청소부 이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늦은 밤까지 도서관 불을 밝히며 책과 씨름하는 만학도 이서연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놓았던 펜을 다시 잡는 것은 고통스러웠고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여전히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김 회장이 보내주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와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할머니의 미소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 회장 또한 변했습니다. 일밖에 모르던 냉철한 사업가에서 주말이면 병원에 들러 서연 씨 할머니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서연 씨의 성적표를 보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자상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 회장은 서연 씨를 불러 물었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않으냐? 공부가 너무 어려우면 조금 쉬엄쉬엄 하거라. 서연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몰랐어요. 저요, 나중에 꼭 훌륭한 복지사가 되어서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 손을 잡아줄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요. 그녀의 당찬 포부에 김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차가운 새벽, 걸레반 물냄새가 진동하던 복도에서 피어난 작은 인연이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구원하고 지탱해주는 튼튼한 거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낡은 패딩 점퍼는 옷장 깊숙이 들어갔고 대신 단정한 봄 재킷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진짜 봄은 계절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 그리고 김 회장의 삶 속에 이미 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서연 씨가
얼마나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지, 그리고 그녀와 김 회장이 만들어갈 진정한 가족의 모습은 어떤 것일지,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태양그룹 본사 앞 정원에도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쓰레기 봉투를 나르던 청소부 서연 씨가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 몸에 딱 맞는 베이지색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빛나는 눈빛. 그녀는 이제 태양그룹 사회공헌재단의 정직원 이서연 선임이었습니다. 이 선임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획하신 독거노인 지원 프로젝트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요. 지나가던 동료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 씨는 특유의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도와주신 덕분이죠. 오후에 현장 방문이 있어서 미리 나가보려고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책임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서연 씨에게 기적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업을 마쳤고 자신의 꿈이었던 복지사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서연 씨가 내미는 손길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서연 씨가 향한 곳은 최고급 요양병원이 아닌 태양그룹 본사의 회장실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청소 도구를 들고 몰래 들어가야 했던 그곳을 이제는 당당히 사원증을 메고 들어섰습니다. 오, 왔는가? 우리 서연이. 김덕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선발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1년 전 근심과 외로움으로 가득 차 늙어 보였던 김 회장의 얼굴에는 이제 홍조가 돌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악독한 조카 김민재가 감옥에 가고 회사의 암적인 존재들이 사라지자 회사는 더욱 투명하고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을 젊게 만든 진짜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세요. 서연 씨가 살갑게 팔짱을 끼자 김 회장은 껄껄 웃었습니다. 자네랑 할멈이 매주 와서 챙겨주는데 안 좋을 리가 있나. 그나저나 내가 오늘 점심을 좀 특별하게 준비했네. 아주 귀한 걸로 말이야. 김 회장이 눈을 찡긋하며 가리킨 곳은 최고급 마호가니 원목 테이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차려진 음식은 화려한 뷔페나 스테이크가 아니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나는 컵라면 2개, 그리고 은박지에 쌓인 김밥 2줄이 전부였습니다. 서연 씨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김 회장이 머쓱한 듯 코를 문질렀습니다. 왜 싫은가? 나는 1년 전 그날 밤 자네가 그 허름한 분식집에서 사줬던 그 라면 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내 인생에서 가장 춥고 외로웠던 날 자네가 건네준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나를 살렸지. 서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 역시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마주 앉아 1년 전처럼 컵라면 뚜껑을 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후루룩 면을 넘기는 소리가 넓은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과 전직 청소부 직원이 나누는 소박한 점심 식사. 겉모습과 지위는 변했지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은 그날의 새벽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요즘 좀 어떠시냐? 네, 정말 좋아지셨어요. 가끔 기억이 깜빡하시긴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회장님 오시는 날을 더 기다리시는걸요? 어제는 우리 덕수 영감님이랑 꽃 구경 가야 하는데라며 고운 옷을 꺼내 입으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 끝에 김 회장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야. 내 마음이지. 서연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입양 신청서와 관련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믿었던 조카놈은 감옥에 갔지. 내 핏줄은 이제 없다네. 하지만 지난 1년간 깨달은 게 있어.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야. 김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서연아, 이 늙은이의 욕심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네의 법적인 할아버지가 되어주면 안 되겠나. 자네랑 자네 할머니 그리고 나 우리 셋이서 남은 생을 진짜 가족으로 살아보고 싶네. 서연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고아나 다름없이 자라며 늘 기댈 곳이 필요했던 그녀였습니다. 회장님은 단순히 후원자가 아니라 이미 아버지이자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회장님, 아니 할아버지. 서연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입양 서류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할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김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텅 비어있던 그의 가슴이 꽉 채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축복처럼 흩날리고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새벽, 낡은 청소 카트 속에 숨겨진 부서진 휴대폰 하나로 시작된 인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청소부가 권력자에게 베푼 작은 친절. 그리고 그 친절을 잊지 않고 보답한 노신사의 의리. 그들이 만들어낸 기적은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악독했던 김민재 사장은 감옥 차가운 독방에서 자신의 욕심을 후회하며 남은 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착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바꾼 서연 씨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봄날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맺으며 서연 씨와 김 회장은 오늘 저녁 할머니를 모시고 벚꽃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해 보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돈도 권력도 아닌 바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서연 씨가 건넨 유자차 한 잔이 기적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부자였던 청소부 서연 씨와 그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김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리고 서연 씨 가족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